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. 예. 그리고 저한테도 뭐 상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, 근데 저는 그래요. 첫 번째, 하 대표님 개인 택시를 먼저 해야 되나요? 법인 택시를 먼저 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50% 정도 됩니다. 근데 맨 처음에 개인 택시를 먼저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이 뭐 어찌됐든 뭐 돈이 있건 자금이 있건 아니면 대출을 조금 받건 어찌됐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인 택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, 뭐 잠시 택시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법인 택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운행을 해요.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우리 하기정TV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개인 택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, 좀 기간이 좀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.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몇 개월의 좀 그런 어떤 텀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법인 택시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법인 택시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분이 더 실망감, 고통 이런 걸 더 많이 느끼셨더라고요. 저하고도 잠깐 통화했었는데 가보니까 과실사고 나고 뭐 나고 근데 또 그 회사가 너무 나쁜 회사예요. 왜 나쁜 회사냐? 그분도 법인 택시에 취업할 때, 저 몇 개월 있다 개인 택시 할 거거든요?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. 저는 개인 택시를 하려고 법인 택시 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왜? 그거를 회사가,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있고 안 그런 회사가 있겠죠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? 그러면 그 회사는 분명히 그걸 꼬투리 잡아서 나중에 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왜? 너 과실사고 났어? 그럼 너가 처리해. 야, 무슨 보험 처리를 해. 야야야, 경찰서 신고 안 되게 해줄 테니까 너가 처리해. 너 개인 택시 할 거라며? 네. 이렇게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. 어떤 경험치? 법인 택시에서 있다가 더 나오면 경험치가 더 많습니까? 그럴 수는 있겠죠. 하지만 내가 일반인 무사고로 5년을 통해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음에도 법인 택시에서 내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뭘 배워서 해야겠다? 잘 마무리되면 괜찮아요. 하지만 뭐가 있어? 사고가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. 횡단보도 가다가 아이들을 칠 수가 있고, 숲을 좀 지나가도 사고가 날 수 있고, 제가 신호를 잘못 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. 애 하나 치면요, 경찰서에 자동이에요. 과실사고다? 경력 끝나는 거예요. 개인 택시요? 돈 1억이 있으면 뭐하고, 2억이 있으면 뭐하고, 3억이 있으면 뭐합니까? 하고 싶어도 못해요. 다시 법인 택시에서 무사고 3년을 채우시든 아니면 사고 난 시점부터 해서 일반인 경력으로 무사고 5년을 채우셨다가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우리 보통의 분들이 50세 말이나 60세 초에 하시는데 5년, 말이 5년이지.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하고 사고를 난들 개인 택시에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.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돈이 좀 생활 여건이 안 되셔서, 제가 아예 생활 여건이 안 되시고 어떤 충분한 여유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 아예 시작도 못 해요. 하지만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서 대출 조금 더 받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개인 택시를 하고자 마음 먹었다고 하면 아예 그 마음을 갖고 쭉 가셔야지, 어떤 경험을 통해서 법인 택시에서 마이너스라고 봅니다. 거기서 그분은요,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, 하 대표님 개인 택시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주 택시에 택자 들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마음이 벌써 떠날 거예요. 뭐 때문에? 법인 택시에 들어가서. 그런 경험 때문에. 그래서 맨 처음부터 내가 개인 택시를 하고자 마음 먹었을 땐 그냥 개인 택시로 오시는 것이 저는
좀 바람직하지 않을까?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아까 제가 자금을 얘기했잖아요. 뭐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셔서 뭐 퇴직금을 많이 받아놓으신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. 지역마다 약간의 그 개인 택시 면허의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개인 택시를 충분히 면허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새 차도 사고 할 수 있다. 예, 그러시면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없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래요. 저한테 하 대표님 새 차를 먼저 할까요? 아니면 중고차하고 면허와 같이 붙어있는 걸 할까요? 뭐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. 선택도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만 근데 저는 택시의 경험이 아예 없다. 그리고 나이대가 60이 좀 안 되시고 뭐 50대 중반 아니면 50대 40대 뭐 이러신 분들은 저는 좀 큰 차 그랜저보다는 어떤 소나타 2000cc급이 좀 맞지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뭐 돈이 여유가 많아서 그러시면은 괜찮아요. 새 차 뽑는 거에 대해서. 근데 나는 아예 택시의 택자도 모르고 운행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몰라. 그러시면 중고차를 뽑아서 한 1년, 2년 정도 운행 능력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1년, 2년에 운행을 하시다 보면 뭐가 생겨? 돈이 생기잖아요. 내가 운행을 하니까. 그러면 그런 돈들을 한 달에 뭐 얼마 좀 빼놔서 나중에 내가 새 차를 살 때 할부로 하지 말고 한 1, 2년 안에 그 돈을 갖고 새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좀 이렇게 봅니다.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 시작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유 그래 야 내가 그래도 개인 택시 사장인데 좀 무리해서라도 할부를 해서라도 그랜저 정도는 뽑아야지. 어디서 감히. 아니면 내가 새 차를 뽑아야지. 내가 저 5년 된 거, 4년 된 거 중고차 뽑아서 내 가다가 나오겠어? 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초보 운행하실 때는요. 일반 차랑 틀립니다. 우리 일반 승용차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운행 패턴도 틀릴 뿐더러 운행 시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아니면 접촉사고 아니면 나 혼자 어디 기둥에 박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흠집 나고 긁히고 하는 건 매 한 가지예요. 초보 때는. 그러면 그럴 바에는 중고차를 좀 사서 경력도 쌓고 내 노하우도 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 차 뽑는 그런 목돈도 마련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? 제가 왜 5년 된 거 4년 된 거 뽑아라 붙어 있는 거 뽑아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? 인천은요 4년 된 걸 내가 뽑았어. 4년 넘은 거를.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2년 정도 타고 그래 뭐 이렇게 해봐야지. 하다가 2년 있다가 내가 차 바꾸잖아요. 그럼 인천시에서 150만 원을 또 대표차 지원금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택시 하시는 분, 그러니까 개인 택시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. 또한 대출도 받아야 되지. 그러니까 자금이 모자라니까 대출도 받아야 되지. 그 다음에 차도 할부로 해야 돼. 너무나 부담이 많이 내잖아요. 대출금 갚아야지. 차 할부금도 갚아야 되지. 그랜저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랜저로 뽑잖아요.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갑니다. 그럼 또 대출금은 얼마나 나가겠어요? 그럼 뭐가 있냐? 이게 하 대표 괜찮아. 한 달에 뭐 200만 원 나가는 거, 껌이야, 껌.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,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는 아주 부담스러운 책임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. 그럼 나가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? 나 대출, 이번 달에 대출금, 이거 조금 더 해야 돼. 나 차입부금도, 이거 더 해야 돼. 그러다 보면 어떤 조급한 마음, 그럼 사고의 위험성 커지죠. 그 다음에, 이번 달 많이 못했어. 말일까지 조금 더 쳐야 돼. 그 전에 10시간씩 했는데, 13시간, 14시간, 15시간 해야 돼. 그래야 대출금 갚을 수 있어. 그러다 보면, 과로하게 되고, 뭐가 나빠져? 내 건강이 진이 쫙 빠집니다. 그러면 하나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뭐 대출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부의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는 거지만
차라도 1, 2년은 좀 부담 없이 타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.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정년퇴직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62세, 63세, 뭐 만 61세가 넘으시면 언제든지 막말로 까놓고 내가 오늘 개인 택시 인가가 떨어져도 내가 3일 있다가 어우 나는 개인 택시 싫어. 예, 다시 팔 수 있다는 겁니다. 뭐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어요. 뭐 어찌됐든 간에 다시 팔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한 차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예. 근데 좀 아예 택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2000cc로 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부담 없게 개인 택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욕심, 자존심, 그 다음에 야, 나 개인 택시 처음 하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5년 된 소나타 택시 중고차를 타? 나 정도면 그랜저를 타야지. 이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? 아무도 안 봐. 걱정하지 마. 어우 그랜저 뽑았네. 소나타 타네. 안 그런다니까. 남의 의식 나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. 남의 의식 절대 갖지 마세요. 우리 택시 하시는 초보분들이 항상 마음이 급하시고 조급하시고 야, 저 사람은 하루에 30개 찍네, 40개 찍네. 야, 뭐 카카오 가맹을 하니까 한 달에 6, 700은 기본인 것 같아. 야, 올수락을 하니까 뭐 한 것 같아. 같아. 그런 말만 듣고 비교하게 되니까 자기 모습이 자꾸 초라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과시로 운행을 하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더 일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이게 현타가 빨리 온다니까. 제가 그랬잖아요. 이 슬럼프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좀 여유 있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나한테 주어진 만큼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. 네.